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최대한 빨리 알려드리고자 좀 실버게이트 위주로만 영상을 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나중에 그 다음 녹화 내용에서는 좀 더 심도 깊은 내용으로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실버게이트 기준으로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하루 사이에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상한 하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났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를 보게 되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를 보게 되면 그래도 방어가 좀 됐고,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대부분 보게 되면 나스닥도 어느 정도 선방을 좀 보여주었고요. 오히려 비트코인도 그래도 그렇게까지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아시아장 들어오고 나서 왜 이런 내용이 나왔냐? 이게 좀 기사가 늦게 나왔거든요. 늦게 나와서 이제 내용을 하나하나씩 좀 보게 되면 실버게이트 캐피탈에 있는 영향이 이제 좀 확산이 될 것 같다라는 주요 기사 내용들이 이제 쏟아져 나와서 좀 그게 선물에 미치는 영향 강도가 좀 커졌다. 그리고 현물의 매도세도 이번에 좀 가중이 먼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회계 보고서 부분을 좀 연기를 해달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얼마나 좀 문제가 있길래? 라는 의구심이 좀 들겠죠. 그냥 곧바로 우리가 이렇게 뭐 보여주면 될 것인데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 계속 내부 통제 평가를 할 것이고 기업 지속의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인해서 너희 자본 부족 가능성이 있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피보건 쪽에서 나오는 내용은 중립에서 매도로 바꿨고요. 그리고 캣너 코드 쪽도 매수해서 중립으로 바꿨습니다. 금융 요건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라는 내용으로 인해서요. 이제 시간당 청산 규모, 선물 포지션 부분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나 아까 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좀 선방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선방을 했죠. 그 이유는 우리 실버게이트와 부분의 거래 이미 취소했기 때문에 문제될 거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래 안 할 겁니다. 그리고 크립토닷컴 갤럭시 비트스탬프 거래 중단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항상 자본시장이라는 것은 이런 약점을 보이면 하이에나처럼 공격을 막 해요. 도덕적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공매도 비중 82% 역대 최대 비중으로 공격이 이제 뭐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내용을 또 보게 되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내용에서도 이제 실버게이트 자산 우리 뭐 보관 중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생길 거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담보는 실버게이트에 보관되어져 있지 않고 우리는 지난해 3월부터 실버게이트와 대출을 받은 게 2억 500만 달러 정도 받은 거 빼놓고는 없어요. 어차피 만기는 25년 1분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긴 하죠. 왜냐? 실버게이트가 약간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담보에 있는 그런 시스템 부분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아예 없다라고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사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미치는 강도는 매우 커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에 있는 동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되게 웃긴 건 서클도 마찬가지로 실버게이트랑 협업을 중단하겠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동향이 좀 매우 골치 아파지고 그런 형태가 나와주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USDC 입장에서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매도 비중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썩 좋은 패턴은 아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는 부분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내용으로 알 수 있는 점은
뭐 이제 그 다음 뭐 내일 아침 정도 때 나와 내용을 추가적으로 제가 이걸 뭐 드리겠지만, 지난 4분기 때부터 고객들의 인출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이걸 충당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보고서 내용도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한 요 정도 위주로만 좀 다뤄 드리겠고요. 그럼 이제 비트코인 어떻게 흘러갈 거냐? 아무래도 3월달 때는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왜 어디 뭐가 얼마만큼 올라왔다라고 하냐? 아직 1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이 안 올라왔다 라고 이제 주장하실 수도 있겠죠. 왜냐면 1년 주기로 보게 되면 다 알트코인 손해인 건 마찬가지이니까요. 근데 제가 보았을 때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1개월 물로 보았을 때는 대부분 수익성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해 주었던 건 맞기 때문에 일시적인 수익 차익 비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중치가 저런 민감한 악재가 나오게 되면 이제는 좀 일시적인 매도세가 좀 나오게 되고, 저 실버게이트 사태는 일단은 그렇게 크게 저는 보진 않습니다. 크다라는 건 조정폭은 나오겠지만 이게 완전히 우리 크립토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강도가 너무 세게 뭐 다시 최저점을 갱신을 할 정도에 있는 파급력을 주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흔히 이야기했던 지금의 달러의 강세가 너무 심한 부분과, 그리고 개인 지급 비중, 그리고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많이 코인에 있는 전체 물량이 그렇게 많이 움직여 주지 않고 있는 액션을 본다라고 하면 내려갈 수 있는 액션은 딱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정에서도 어느 시점 기준점에 잘 맞춰가지고 우리는 그냥 잘 모아가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요 정도, 그리고 그 부족한 내용, 그리고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이 한 요 정도 라인에서 끊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왜 하필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거의 마무리가 되는 이 시점에서 조정이 나오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건 오히려 이더리움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스테이킹 했던 자들에 있는 손실률에 있는 비중이 월등하게 높고요. 그리고 이미 수익을 났던 비중도 소수이긴 하지만 그 퍼센티지에 있는 물량도 이번에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오면 수익성이 거의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매도세에 가담을 안 하겠죠. 그리고 또한 제가 최근에 이제 실시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기존의 디파이는 누군가는 두려워서 다 떠나간다라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 디파이 시장에서도 먹을 게 많고 연구했던 자들이 그만큼 농사를 잘 짓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시장 이렇게 어렵지만 누군가는 또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또 저 많은 물량을 또 소화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쪽이 또 인기를 많이 받겠죠.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또 쉬어가는 조종장이라고 그냥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시점에서 우리는 또 적절한 시기에 또 매입을 하는 형태로 보시는 게 맞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